이제 11월 말이네요. 11월 말 들어들면 이제 본격적인 겨울철이죠. 이 북미 지역에서 뭐 가장 추운 지역 따지면 당연히 뭐 캐나다 이 북쪽 지역이 춥고, 그리고 이제 미국으로 치면 남부 지역, 뭐 텍사스 아래쪽은 뭐 덥죠. 특히 마이애미나 뭐 이런 쪽은 아직까지도 덥습니다. 주로 이제 중부 지역, 들어 이제 온타리오 쪽이나 미국으로 치면은 이제 시카고 아래쪽으로 해서 상당한 추위가 오죠. 가장 큰 도시, 뭐 뉴욕 같은 데는 뭐 다음 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뭐 겨울철 접어들어가지고 눈도 많이 내린다 그러는데요. 특히 서부 지역 쪽은 캐나다는 뭐 밴쿠버 지역 주로 온화하지요 주로. 그리고 이제 미국 로스앤젤레스나 뭐 시애틀 지역 같은 경우 뭐 상당히 인구가 밀집한 지역 중에 하나죠. 천연가스 특히 소비량이 대부분이 난방 시즌에 발생하기 때문에 상당히 그 온도, 날씨하고 상당히 민감한 또 관계가 있습니다. 네, 저는 이제 밴쿠버 지역에 살기 때문에 뭐 겨울철 한 두 달 정도, 특히 12월하고 1월에 집중적으로 난방이 시작되는데 11월 달 날씨가 어느 정도 뭐 서늘했습니다. 춥다기보다는 이 보면 이제 이번에 전기비인데 전기비가 나온 게 보면은 6% 레스 일렉트리시티 퍼 데이라고 나오죠. 지난 해하고 비교해서. 그러니까 6% 적게 썼습니다. 11월. 정확히는 10월 말부터 11월 중순까지 사용한 거죠. 네. 근데 천연가스, 도시가스죠. 이번에 지난해보다 조금 더 썼습니다. 0.6 이상 더 썼는데 한 167불 매달 천연가스 비용을 내는데 도시가스 비용을 이번에 사용량이 조금 늘었죠. 네, 천연가스 4시간 차트 보고 있습니다. 이번 주 2불 98 정확히 현물가 2불 98로 끝이 났고요. 4시간 봉으로 본 천연가스 현물가입니다. 뭐 개인적인 뭐 현재 천연가스 소비량 보여드렸다시피 작년하고 비슷하고 전기 소비는 조금 줄어들고 뭐 전반적으로는 거의 큰 차이는 없습니다.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작년보다 더 많이 쓰거나 뭐 훨씬 덜 쓴 건 아니고 천연가스 자체는 조금 더 쓰고 전기비는 6%덜 썼기 때문에 에너지 소비량 전체로 따지면 거의 비슷합니다. 뭐 조금 덜 쓴 건데 이런 상황에서 천연가스 현재 이제 11월 마지막 주 이제 이번 주 들어가죠. 이렇게 이제 급상승해서 급락하면서 조정이 일어났는데 천연가스 4시간 봉으로 본 거하고 한번 일주봉 일주봉으로 보겠습니다. 왜 그러냐면은 이제 일주봉 보면은 이렇게 산불 때 터치하면서 이렇게 강하게 올라간 비슷한 일이 올해 들어서 1월 초, 정확히는 1월 그때가 10일인가 뭐 그럴 겁니다. 하여튼 1월 중순 조금 안 돼서 이렇게 길게 꼬리 남기면서 올라간 높이하고 지금 이번 주 이제 끝난 일주봉 비교해 보면 비슷합니다. 위치도 비슷하고 거의 한 3불 30 가까이 올라갔었고 지난 1월 한 11점 요때는 한 3불 한 35 가까이 올라갔었죠. 그리고 나와서 이제 온도도 비슷하고 이 당시 뭐 지난 겨울 이렇게 춥진 않았습니다. 올해도 비슷하게 현재까지 지난해하고 비슷하게 지금 온도가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급락을 했죠. 이때 엄청 많이 떨어졌었죠. 1불 중반까지 갔었는데 뭐 이렇게까지 급격하게 뭐 떨어질까 싶을 정도로 하여튼 지난 차트하고 비교해 보면은 지금 시기적으로는 11월 말, 11월 말 그리고 이제 12월로 들어가는 입구죠. 한겨울로 들어가는 입구. 시기적으로는 지금 아직 한겨울이 오진 않았는데 과연 이제 12월하고 1월 초 사이에 흔히 이제 블리자드라고 그러는 겨울 폭풍이 올 건지 언론 기사 찾아보면은 뭐 뉴욕에서 다음 주에 오는 거를 뭐 블리자드 겨울 폭풍 이렇게 표현하는 데도 있던데 그건
틀린 말이죠. 사실 겨울 폭풍이라고 하는 블리자드는 한번 당해보신 분은 알지만은 그 차 안에서 히터를 틀어도 그 히터가 거의 뭐 작동 안 될 만큼 강하게 옵니다. 중부지방 특히. 저도 미국 캔사스 쪽에 좀 살아봤고, 캔사스, 오클라호마, 네브라스카 여기 중부에 한 1년 가까이 살아봤기 때문에 그 블리자드를 경험한 적이 있어서 아주 무섭습니다. 그야말로. 뭐 그런 폭풍이 제가 알기로는 요 몇 년 사이는 그렇게 뭐 심하게 오질 않았는데, 얼마 전, 몇 년 전에 이제 텍사스에 한번 그런 블리자드가 왔었죠. 텍사스까지도. 근데 주로 이제 오는 것이 중부, 미국 중부 쪽, 그 다음에 이제 뉴욕 그 쪽, 뭐 이런 쪽, 이제, 그러니까 주로 이제 오는 게 중부 오대원 밑에서 많이 그런 일이 발생하죠. 예. 일단은 천연가스, 현재 2불 98로 끝났는데, 위치, 본봉 위치도, 1월, 1월 10일인가 그랬죠? 1월 10일, 11일, 뭐 요 사이인데, 요 본봉 위치도 비슷하고, 근데 움직임이 거의 비슷합니다, 하여튼. 그래서 현재 하여튼, 저 같은 경우에는 포지션 다 정리를 했기 때문에, 인버스 진행했던 거 정리를 했기 때문에, 이번 주 하여튼, 다시 열리고 나면은, 정확히는 이제, 여기 시간으로 일요일, 오후에 이제 장이 열리고 나서, 다음 주 이제 월요장 시작되면은 또 관망을 위주로 할 생각입니다. 되도록 무겁게 움직여야죠. 특히 캐나다 종목 HNU하고 HND 액면 병합 이루어지기 때문에 26일 날 이루어지죠. 그리고 27일 날 장에 이제 적용되는데 26, 27 사이에 잠시 거리가 좀 안 될 수도 있습니다. HNU하고 HND. 예전에도 한번 액면 병합이 이루어질 때 뭐 오랫동안 안 되진 않지만 잠깐 뭐 그 과정이 있어가지고 좀 버벅거리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저도 팔려고 내놨었는데 막 안 되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. 재작년인가 뭐 그랬을 것 같은데 제 기억에는. 요번에도 그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어쨌거나 26일, 27일 사이에 액면 병합 HNU하고 HND 이루어집니다. 어저께 장이 끝날 때 이제 보일하고 또 콜드 가격이 다시 또 교차됐는데 상승장을 일어났을 때 보일 가격이 콜드를 앞질렀다가 다시 또 이제 콜드가 다시 역전을 했죠. 50불대에서 다시 60불대로 돌아왔죠. 반대로 이제 보일은 또 하방 압력 받았고요. 이런 상황에서 하여튼 이렇게 급격한 변동장이 이루어질 때 되도록이면은 너무 이렇게 가볍게 움직여서 막 또 연이어서 물타기 하고 뭐 그럴 필요는 없죠. 요번에 사실 이렇게 다시 차트로 돌아가서 4시간봉 사실 이렇게 연이어서 3일 내내 막 7%씩 계속 뛰어오를 때 사실 하루 정도 좀 참고서 인버스 진입했었으면은 좀 괜찮을 뻔 했었습니다. 최소한도 현물가 기준으로 3불 10대 이후에 인버스 들어갔어도 훨씬 좋았을 텐데 저는 주로 이제 3불 초반에 집중했기 때문에 뭐 이번에 이제 이렇게 내려오는 과정에서 크게 뭐 이익을 보지는 못했습니다. 하나 특이할 만한 것은 이제 지난 영상에 말했다시피 이제 아시아장에서 끌어올렸죠. 5% 가깝게. 이렇게 꼬리 길게 남긴 게 4시간 봉에서 아시아장에서 끌어올린 건데, 아시아장에서 거의 3불 30 가깝게 끌어올리다가, 네, 그때 이제 긴 꼬리 남기면서 그때부터 이제 하방 압력 크게 받았는데, 그게 좀 특이한 상황이었고, 이번, 급상승할 때. 천연가스, 뭐 레버리지 인버스 뭐 길게 끌고 가신 분도 있지만, 저 같은 경우에는 되도록이면은 좀 인버스나 레버리지 진입하면 좀 짧게 길어도 한 일주일 이내 그렇게 좀 끌고 가는 편입니다. 이번에도 역시 뭐 짧게 또 끌었는데 하여튼 지난번에 밑에서 레버리지 잡아서 뭐 거의 끝까지 갔다가 수익 내면 그런 분들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. 반대로 이제 이번에 올라갔을 때 기다렸다가 들어가서 인버스 수익 난 사람도 꽤 있었을 거고 저도 되도록이면 하여튼 무겁게 좀 이번에는 움직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항상 매매하면서 느끼는 게 충동 매매, 뇌동 매매 이게 가장 위험하죠. 차라리 수입을 많이 못 내도 괜히 충동적으로 들어가고 충동적으로 이 뇌동 매매하는 거 요렇게 3불 30까지 뻗어 올라갈 때 꼬리
요때 롱 들어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야죠.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은 사실 이 천연가스 이런 레버리지 인버스 하면 절대로 안 되죠. 네, 그런 분도 있긴 있습니다. 주변에도 자기가 살 때마다 반대로 움직인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꽤 있는데, 그거는 이제 반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뇌동매매하고 이제 충동매매에 너무 익숙해져서 그렇죠. 자꾸 오르면 더 올라갈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. 천연가스 아무리 추세가 강하다고 그래도 이렇게 3일 연속 급격히 올라가고 나면 당연히 조정이 오죠. 근데 그걸 무시하고 만약에 이렇게 이제 많이 올라갔을 때 충동적으로 만약에 롱이나 레버리지 사서 크게 지금 손해봤다면은 좀 문제가 있죠. 반대로 인버스도 마찬가지고. 문제는 이렇게 밑에서 2불 중반에서 인버스 잡아서 아마 이렇게 올라가는 과정에서 강제 청산된 사람도 꽤 있을 겁니다. 저는 되도록이면 이제 무겁게 움직이려고 해도 저도 마찬가지로 2불 중반쯤, 2불 70대 특히 현물가에서 이 부분에서 특히 숏 진행을 많이 했을 것 같습니다. 포지션 레이트 보면은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게 그 포지션 특히 CFD 투자 같은 거 하는 사람은 이제 이자를 내기도 하고 이자를 받기도 하죠. 보면 요때 2불 70대 숏 진행하는 쪽에서 이자가 많이 높았습니다. 그 얘기는 이제 그만큼 많은 분들이 이제 숏 진행을 하려고 했다는 얘기인데, 반대로 이렇게 올라가면서 청산된 경우가 꽤 많았을 겁니다. 네. 하여튼 새벽 시간에 한번 요 4시간 봉 천연가스 차트 보고 이번 주 이제 과연 하방 압력 받으면서 시작을 할지 아니면 다시 또 이렇게 변동장이 일어날지 지켜보려고 합니다. 다만 이제 이렇게 급격히 올라간 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복합적이겠지만은 그 중에 하나는 사실 이렇게 천연가스 자체가 원유보다 덩치가 작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올릴 때 무리하게 끌어올리죠. 이런 식으로요. 아시아장에서. 그만큼 이제 투기 세력이 한쪽으로 쏠리면 이렇게 가격을 무섭게 올리다가 또 빠져나가고 나면 또 무섭게 내려가고, 또 반대로 또 물론 아래로 짓누를 때도 있겠죠. 가격을. 이번에 하여튼 다시 한번 변동장 올 때 좀 무겁게 움직여서 인버스든 레버리지든 좋은 위치에서 들어가려고 노력하려고 합니다.